안녕하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을 수익 종착지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수익버스가 상한가까지 간 버스가 있다고 해서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대동기업, 탑승객분들이 이제 수익을 들고 내려야 하나 아니면 계속 타고 네. 가봐도 되나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봅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실 제가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인 1로봇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을 1인 1 재건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출발을 제가 대동기업부터 출발을 했어요. 전진건설 로봇 그리고 대동기업, SY스틸텍 같은 종목들이 실질적인 탄력도 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수혜주고 특히 이번 주에 열리는 독일 뮌헨에서 세계 안보 회의에서 일단 젤렌스키와 또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의 어떤 회동 그리고 트럼프와 또 그리고 푸틴 간의 만남 이것도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단순 남북 테마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연초에 트럼프 집권 초기에 모든 어떤 역량을 총 집중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종식에 힘을 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동기업가 지난주에 그 전진건설 로봇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상한가 랠리가 이어졌던 모습이에요. 오늘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대부분 다 움직였는데 그래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또 안정적인 25%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1,000원은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 오늘 이제 상한가가 26,3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6,400원으로 4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차 목표가가 15,900원인데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7,300원 여유 있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차 목표가 26,4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익절 라인도 체크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제랑 그저께는 이틀 연속으로 초록버스를 태워주셨는데요. 네. 이틀 만에 SG가 목표가, 또 대동은 하루 만에 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동기업 후속주로 사실 모회사인 대동을 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하루 만에 시세가 좀 분출이 됐는데 일단 대동이 우크라이나 최초로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를 공급한 국내 대표 기업이고요. 최근에 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뿐만 아니라 또 AI, 또 로보틱스 사업까지도 확장해 나가고 있고 특히 농기계 쪽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종식이 되었을 때 또 이제 더욱더 대동의 또 이제 트랙터 장비들이 또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4,300원은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마찬가지로 15,7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3,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S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도로복구 사업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같이 진출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견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G도 2차 목표가 4,1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3,49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의 주력 버스인 첨단 산업에 이어서 최근엔 또 우크라 종전 관련해서도 많은 수익 내주시고 있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새로운 수익 버스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먼저 수익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좋아하는 시내버스, 파랑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님의 파란 색깔 버스 믿고 한번 타보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마을로 가볼까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을 좋아하고요.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가장 관심사를 우리가 계속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 산업 규제 완화 마을과 관세 폭탄 마을, 예산 삭감 마을이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러우 전쟁 종식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우 전쟁 종식 마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셨고요. 워낙 많은 버스를 태워주셨고 또 수익이 났는데 아직 더 지켜볼 만한 버스가 있는 거죠? 이제는 약간은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동안은 이제 약간 테마성인 종목들, SG, 전진건설 로봇, 또 그리고 SY스틸텍 같은 기업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였다면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버스인지 번호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할 버스 번호는요. 바로 04267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042670번 버스 이름은요?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라는 기업을 오늘 첫 번째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전진건설 로봇, 뭐 그리고 대동기업, SY스틸텍, SG 같은 약간 탄력도 있는 종목들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식됐을 때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20%대 점유율로 굴착기, 그러니까 포크레인이죠. 굴착기 점유율 1등 기업이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물론 이제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이제 캐터필라가 가장 이제 주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매년 100대씩 판매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점유율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있던 굴삭기들을 버려버리고 캐터필라로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어느 정도는 굴착기 공급량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이제 푸틴이 공식적으로 종전 협상 관련된 즉각 시작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푸틴과 상호 방문 포함해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고 푸틴 또한 평화적 해결에 찬성한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피셜로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클레민 군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통화 끝나자마자 젤렌스키랑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당장 독일 미넨에서 또 이제 아까 벤스 부통령과 또 이제 젤렌스키의 회동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키우에 또 이제 키스 켈로그 특사가 방문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만에 하나 깜짝 트럼프가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공식적으로 밝히지가 않는 게 만약에 미리 말하고 간다고 했을 때는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보고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방문하고 나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다음 주에 트럼프 깜짝 방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안에 푸틴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금 매장된 히토리만 1경 7,500조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도 직접적으로 무기와 또 그리고 그동안 지원의 대가로 히토리를 달라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히토리를 가져왔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1,200조 시장에 어떤 그 경제 규모가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미국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요. 또 전쟁이 끝나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좀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히토리를 쟁취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장에서도 약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굴착기 점유율 1등인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시장의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또 오후장 들어서 11%가 넘는 상승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11%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전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바닥에서 처음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1,1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 때는 7,8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 라인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도 바로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버스는 또 어떤 노선으로 보시나요? 네, 첫 번째 버스를 시내버스로 달렸으니까 두 번째 버스는 광역버스로 빨간 버스 오랜만에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네요. 어제까지는 초록 버스를 좀 봐주셨는데 오늘은 또 빨간 색깔 광역 버스를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좀 다른 마을을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다른 마을은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하나그룹주, 특히 뭐 조선 또 그리고 이제 방산 쪽을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소외가 됐던 자유로 제가 105일째 첨단 산업과 자유로를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로는 일종의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고 판단돼서 빨간 버스 골라봤습니다. 네, 기사님의 주력 버스기도 하죠. 자유로 안에서도 자율주행 골라주셨고요. 몇 번 버스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할 버스 번호는요. 바로 39627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396270번 버스 이름은요? 바로 넥스칩이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 여파와 또 테슬라의 어떤 주가 조정으로 묻히긴 했지만 멕시코에서 FSD,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서 멕시코까지도 FSD가 출시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올해 상반기에 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또 유로 FSD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해에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딥시크 사태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중국의 BYD도 지금 신의 눈이라고 불리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원격 주차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 영향으로 최근 테슬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AI 또 그리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중국과 미국 간의 AI 패권 전쟁이 더욱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넥스집은요,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전문 기업이고요. 차량용 영상 처리 시스템을 또 설계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ADAS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ADAS를 구현하게 하는 시스템 온칩을 설계하는 기업인데 넥스집이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하는 ADAS용 AP 아파치 시리즈를 개발했고 최근에 아파치 6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치 6가 사실상 80%가 로봇 사업에도 접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한 만큼 향후에 로봇 관련해서 서빙용 로봇 또 그리고 배달용 로봇 관련된 다양한 로봇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넥스칩의 아파치 6 칩 자체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넥스칩이라는 기업도 충분히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빨간 버스로 넥스칩 골라왔습니다. 네, 역시 자율주행 하면 김준호 기사, 김준호 기사 하면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넥스칩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상 이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해서 핵심 칩을 개발하고 있는 넥스칩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파치 6에 대한 기술 검증과 그리고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고 연결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2026년도부터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R&D 비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은 좀 저조할 수 있어도 로봇과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2025년도에 충분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관점에서 넥스칩은 장기적으로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3,2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1,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가격 전략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수익버스 무사히 탑승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김준호 기사 어디로 만나러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와 또 공개 방송에서 꾸준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또 조선 섹터에서 우리가 하나 그룹주 정말 집중해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후에 다음 차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트렌드 선전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들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함께 하시기를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